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 영상으로 이번에 비트코인 갑자기 하락했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또 아주 주관적으로 또 분석을 해 보았으니까 또 보충 설명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딱 22시 30분에 조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5만 달러를 최고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조종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.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 CPI가 딱 22시 30분에 나왔습니다. 근데 실제 추이가 3.1이 나왔고요. 예측 추이가 2.9가 나왔습니다.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좀 더 느리게 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그 소식이 나온 직후로 곧바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선물에 따른 움직임 추이도 당연히 말할 필요성이 당연히 같이 추정을 하면서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청산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, 자, 시간대비 청산 비중을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요, 24시간 동안 68,000명 정도가 청산이 되었다라고 일단은 나와주고 있고, 이 사이트가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좀 정상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영향성은 그만큼 CPI가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, 그러면서 이제 좀 ETF 쪽의 차트도 같이 봐야 되겠죠. 차트 동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의 동향을 본다고 하면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나 이제 나머지 쪽도 서서히 조정 추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입량 추이가 정말로 이렇게 첫 조정이 나오는 구간 대비부터 차트 방향성도 나머지 실제 이제 거래소 차트와 거의 유사하게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ETF 차트도 좀 중요하고 ETF의 순유입량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대, 첫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대에 정말 ETF가 얼마나 잘 선방을 해주고 잘 방어를 해줄 수가 있을지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키움 증권에서 나왔던 또 내용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. 24년도에 처음으로 맞이했던 1월의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기분 좋았던 패턴이 여기서 쉼표를 찍어가는 구간이 좀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 나왔던 것도 같이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요.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다 완만한 게 너무 잘 나와준 점이 오히려 정말 파월이 생각했던 것 대비보다는 더 늦어질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GBTC 비중이 점차 감소를 해주고 있는데,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기부터는 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비트코인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주봉으로 보았을 때 이 구간이 최고점 구간 대비와 이제 얼마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살짝 잠깐 쉬어간다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더 조정이 나온 뒤에 돌파가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잠깐 또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
어떤 전략을 또 가야 될까요? 즉 나스닥에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뭐 S&P 500에 있는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기술주 중심이니까 나스닥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 잠깐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좀 더 쉬어가려고 하는 패턴이 분명히 보일 것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이제 첫 시장에서 스타트가 조금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.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으로도 약간 눌려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요 시가에서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걸 또 반납을 했으니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눌렸을 때 적극적으로 또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항상 가는 놈만 갑니다. 계속 이야기를 했죠. 뭐 가는 놈만 간다라고요. 못 가는 애들은 못 갑니다. 미안한 얘기지만 리플 같은 친구들은 특별한 시즌별 호재 그 기간이 아니고서야는 절대 못 갑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가는 놈 쪽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가져가던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알트코인 전략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는 놈인데 비트코인이 계속 그나마 선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BRC20이나 그 다음에 민코인 위주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핀 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디핀 쪽 안에서도 대부분 원래 가고 수급도 좋았고 그랬던 애들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여전히 인플레이션 대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금리 위치이다 보니까 적정 추이만큼 계속 조정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대값은 3월에 저는 기대값이 별로 없습니다. 오히려 이번 형태로 인해서 3월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가질 필요성은 전 없다.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 실망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3월달 좀 더 재미없게 흘러갈 확률이 시황적으로는 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스물스물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5월, 6월달까지도 금리 동결로 계속 시간을 삐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? 7월달 정도 대비부터 한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. 즉 1년을 다 채우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럼 6월달이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? 하반기에 연달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이런 형태가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극단적으로는 상반기 때 너무 많이 힘들고 막 그랬던 장이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연출이 된다라는 시나리오 1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.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못 버팁니다. 뭐가 못 버티냐? 나머지 리파이낸싱에 나오는 그런 물량들 대비에 따른 충격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동력과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시즌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언가에 따른 어떻게 보면 약 같은 걸 또 하나를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. 왜냐? 대선이 또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대비에 따른 이런 일시적 고통감은 있겠지만 우리의 투자 방식은 여전히 틀린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전히 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조정폭이 좀 나와주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별거 아닐 것 같다.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덩달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도 좀 봐야 되겠죠. 코인베이스도 장중에 6% 넘게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라이어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 형태에서 좋았던 패턴에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요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싸다, 더 들어가야 된다. 전 장기적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된다. 왜냐? 이런 패턴 애들은 어차피 아크 누나들이
사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성은 없다. 그리고 기존의 알트코인들은 호재에 있는 건 여전히 들고 가고, 비트와 이더에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덜 갔으니까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애들을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더 많이 좀 전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 쪽에서도 좀 가능성 있는 걸 더 추려가지고 투자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죠. 전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 순간도 분명 잘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채권 부분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이 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간의 싸움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